3, 2, 1. 첫 번째 빅피처는 그야말로 사진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 굉장히 영예로운 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받았어요. 사실 언론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받고 싶은 상이 바로 퓰리처 상이죠. 예. 언론계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상인데 거기에 우리 로이터 통신의 사진 기자로 있는 김경훈 씨가 이번에 퓰리처 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 사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그 국경 지역에 이제 이쪽 중남미 쪽에 난민들을 막겠다라고 해서 장벽 설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제 이 미국 경찰 쪽에서 이제 최루탄을 쏴서 이제 진압하는 장면인데 바로 그때 이제 이 한 어머니가 사실 입고 옷이 보면 겨울왕국의 엘사라는 그런 어머니가 입은 요 사진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보면 다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 자체가 보면 이 처한 상황을 이 사진만으로도 다 이제 알 수 있게끔 사실 이 현장을 포착한 것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김경훈 씨가 그 이야기를 보면 본인은 이제 막 사건이 터지는 쪽에 기자들이 많이 몰려가 있었는데 본인이 뒤쪽에서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포착하고 있다가 바로 이 장면을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진 한 장 자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미국의 국경 분쟁 이 관련된 것들을 이 한 장의 사진 속에 즉 엘사를 옷 입은 어머니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사실 잘 펴내고 있지 않나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기저귀를 차고 있고 사실 이 사진의 위력이라는 게 이 한 장의 사진으로 그 상황의 모든 거를 담고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변화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로이터 통신팀이 이게 한 명이 아니고 한 다섯 여섯 명의 한 팀을 이뤄서 다 현장에서 이제 포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보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같은 기자들이라도 운 좋게 찍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상황을 자기가 포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찍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의 가치가 상당히 있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이제 퓰리처상 받은 거는 이 사진 기자는 처음이고 그다음에 옛날에 노근미 사건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AP통신 기자인데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번 퓰리처상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진재영 씨 소식인데 하정필은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네, 진재영 씨가 2017년에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 이영자 씨가 진재영 씨 집을 찾아가는 모습이 TV에 나오면서 진재영 씨 집이 이제 화면에 그 TV에 소개가 됐고 진재영 씨가 이제 제주도로 자신이 가서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집이 어떻게 제주도 집이 그전부터 화제였었는데 진재영 씨가 이제 제주도 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나오네요, 한 장씩. 보니까 사람들이 저 정도면 그걸 리조트 아니냐. 이게 제주도예요? 수영장이 있고 집 안도 굉장히 넓어서 무슨 리조트나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의 그런 고대강실 같은 집 사진을 계속 올려가지고 굉장히 호화롭게 산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영자 씨가 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제주도에 귤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샀다는 거예요. 시골에 창고 많잖아요. 이렇게 위에 시옷자 형태의 지붕이 있고 그 큰 창고를 사가지고 창고를 그대로 두고 그 내부 인테리어만 덮어서 그걸 살림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고니까 굉장히 공간이 넓고 층고도 높고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앞에는 이제 땅 파고 시멘트 올려가지고 물 채워서 수영장 만들고 그러니까 엄청난 호화 주택이 아니라 창고를 개조해서 그렇게 크게 사는 것이다. 근데 이제 만약에 중부지방에서 저런 식으로 창고 개조해서 집을 만들면 난방비하고 냉방비 때문에 거의 허리가 휠 텐데 그나마 제주도니까 날씨가 온화하니까 저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원 생활이라는 게 이게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로 하면 진재영 씨도 마찬가지인데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재영 씨 같은 경우에 그 창고 앞에 원래 귤밭이 있던 자리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여러 가지 심었다. 그래서 촬영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단에 비료 15포대 나르느라고 너무 힘들더라. 그런 얘기 했고 집 앞에 텃밭 만들어서 온갖 채소를 심어서 기른다라고 했는데 진재영 씨 성격 자체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성격이라고. 원래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 살면은 잔손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다가 시골에서 이것저것 밭까지 가꾸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바쁜 삶을 살게 되는데 진재영 씨 성격하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직업이 또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진재영 씨가 2010년경에 원래 그전까지 배우 생활을 하다가 2010년경에 배우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인터넷 쇼핑몰 CEO가 됐는데 처음에는 쇼핑몰이 자리를 안 잡아서 하루에 주문하는 사람 5명 있고 그랬지만 본인이
원래 열심히 일하는 게 좀 성격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자고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한 결과 지금 연매출 200억에 달하는 그런 쇼핑몰을 키워내서 CEO가 됐군요. 예, 그래서 지금 저 전원주택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카도 외제 스포츠카 3대나 갖고 있어서 3대 합치면은 뭐 가격이 뭐 8억대에 달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열차 폭파 소동 좀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어제 오후 1시경에 네. KTX 열차 네. 그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포항역에 도착하기 3분 전에 한 승객이 이제 112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 내용은 이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열차를 폭발하겠다고 한다. 너무 무섭다라고 이제 신고를 해서 네. 뭐 대테러팀, 기동 타격대 등 해서 3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예. 도착 3분 전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 출동대원들이 30여 명이 다 도착을 해서 이 6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파에도 나오는데 저 남성이 이런 액체 같은 분무기에다가 액체 같은 거를 뿌렸단 말이에요. 저게 모르면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럼요. 저걸 이렇게 뿌리면서 한 손에는 또 라이터로 이제 불을 켜면서 네. 이거 폭파하겠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정말 어떤 물체인지 모르니까 저 액체를 분사하면서 라이터를 켜니까 저게 뭔가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많이 공포심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액체는 어떤 발화성 물질이 아니라 네. 우리가 피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화장품, 미스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주를 한 겁니까? 우선 음주 상태가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소지품을 봤더니 옷, 등산용 지팡이 그리고 약이 있었는데 이 약이 정신병과 관련된 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음주까지 한 상황으로 보니까 예.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